안녕하세요. 샤넬님들 타로마스터 백서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생길 연애적 대박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솔로시라고 한다면은 이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가 껴있는 이 겨울에 여러분들이 애인이 생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짝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과 재회가 될까요? 아니면 커플이시라고 하면 그 사람과 크리스마스 날에 되게 달콤한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겪게 되는 연애적 사건, 대박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찌 가방입니다. 자, 두 번째 프라다 가방이에요. 자, 세 번째 루이비통 가방입니다. 자, 네 번째 샤넬 가방이고요. 자, 마지막 에르메스 가방입니다. 자, 본인이 고르신 가방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구찌백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샤넬님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들여다봤는데요. 저는 우리 샤넬님들이 연애보다는 일에 굉장히 몰두를 하고 계신 것처럼 많이 느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왠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본인의 일에 굉장히 열중을 한 나머지 혼자 많이 계시다는 느낌이 솔직히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조금 잘못된 관계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이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정말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뭐 결혼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좀 다른 이성을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떤 굉장히 아리따운 여자분이 집안에서는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이렇게 뭐 온갖, 그러니까 뭐지? 주방 같아요. 주방 같은 곳에 이렇게 살림 짓게 해놓고 이렇게 차를 마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 여왕제가 약간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약간 결혼하신 분일 경우에,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실 경우에 많이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진짜로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은, 그러니까 아이까지 낳아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는 이렇게 어두운 밤에, 뭔가 잘못된, 어떤 마약 같은 어떤 이런 빨간 구두를 신고 어쩔 줄 몰란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는 어떤 분들은 좀 바깥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이거 제너럴이기 때문에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혼자인 게 너무너무 익숙한 나머지 누구를 안 만나고 계실 때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성이 좀 여러 명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은 아직 공식적인 사이는 아니지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짝사랑을 한다거나, 좀 여러 명의 이성을 두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읽힙니다. 자, 그러면은 12월에 있을 여러분들의 연애적 대박 사건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들 대박 사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타워 카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트리에 갑자기 번개가 치는 일이 있을 거라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나무에 번개가 치는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굉장히 드문 일이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고 의외의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온다거나 만나자고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솔로시다, 난 아무도 없다 하시면요.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12월 달에 뭐 갑자기 연락을 해서 데이트합시다, 만납시다.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날 뭐해? 너 혼자면은 나랑 같이 술 먹자. 같이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자. 이러신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샤넬님들이 12월 달에 굉장히 뭔가 놀랄만한 어떤 소식을 듣는다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한테 데이트 신청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또 보시면 문카드가 나오고 한 가족이 나와요. 이렇다는 거는 진짜로 지금 첫 번째 골라주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자꾸 이 여왕제도 나오고 이런 한 가족이 크리스마스 날 같이 이렇게 뭔가 보내고 있는 그 카드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가정이 있는데 바깥에서 전혀 예상치 않은 어떤 인물의 연락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한다거나 만나는 일이 있으신 것처럼 좀 많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니라니까요 이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혼자신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누군가가 만나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짝사랑한 사람이 있다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12월 달에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각자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샤넬님은요, 상처를 먼저 얘기합니다. 독버섯이고 그 독버섯에 꽂힌 이런 사탕 같은 일이 벌어진 거다. 자, 독버섯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진짜 독이 되는 사람의 연락이라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로가 맞다고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솔직히 이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이성 중에 나를 어장관리하듯이 좋아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분이랑 어떤 관계시든지 간에 별로 이 연락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어떤 분들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욕심을 내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불륜이고 외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분명히 상처로 끝날 관계고 부적절한 관계고 이렇게 독버섯 같은 관계야,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사랑의 마음을 느꼈고,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표현했을 때는 이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초하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 3개를 켜놓고 있는데 그 중에 초 하나인데 이 상대방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 샤넬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불타고 있어.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어. 우리 샤넬님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불타면서 애간장이 녹고 있어.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 추운 겨울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그 미슬토라고 하죠. 겨울에 그 나무에 달리는 그 열매잖아요. 이게 아마 겨우살인가? 맞나? 그래서 하여튼 이 미슬토 아래서 키스를 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연락을 하는 거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을 안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랑 부적절한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이 관계는 아니야, 이 관계는 나쁜 관계야, 아니면 이 관계는 나한테 상처밖에 남는 게 없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분의 관계성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더월드랑 행맨 카드가 나오는 걸 봐서는 어쩌면은 예전에 한번 만났던 사람, 사랑을 완성해본 사람의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은
같이 일을 해봤던 사람, 같이 일로서 뭔가를 완성해 본 사람.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손에 피를 흘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여러분들 뒤통수를 쳤다거나 여러분들을 좀 약간 이용했다거나 아니면은 좀 나르시스트여서 여러분들을 희생 제물로 여겼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진짜 그냥 한번 사랑하고 이별했을 때 너무 상처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많이 남겼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이별이라는 게 원래 상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남기고 떠난 사람이라는 것처럼 뭔가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성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을 한번 해봤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 한번 만났다가 데인 사람 가시에 내가 한번 이 사람한테 찔려봤어 가시에 한번 찔려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짝사랑했었는데 결국엔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다. 이 관계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런 키워드가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결혼했든 우리 샤넬님이 결혼했든 이 관계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좀 안 좋고 서로한테 득이 될 게 없는 관계였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로든 결혼했든 아니면 이 사람이 과거에 진짜 여러분들이랑 사귀었던 사람이든 아니든지 간에 자, 이후에 우리 샤넬님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우리 샤넬님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본인의 어떤 지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잘 지키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걸로 나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이 사람한테 연락 오면 어때요? 했을 때 독버섯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이 독버섯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독버섯 위에 앉아있는 게 나오는 거는 저는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뭔가 약간 진짜 이 독버섯 같은 무슨 관계성이 있나 봐. 그래서 진짜 어쩌면은 진짜 예전에 전 남편이거나 사귀었던 사람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아니면은 일적으로 뭔가 관계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그러신 분들도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독버섯 위에 앉아 있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든 그 상대방이 결혼을 했든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결혼 생활이 독버섯 같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신 분이라면은 내가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 났고 내 결혼 생활은 독버섯이지만 나는 그 독버섯 위에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그 어떤 공식적인 그런 거를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배를 이렇게 호숫가에 띄워서 잘 지내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크리스마스쯤 돼서 이 상대방한테 분명히 연락이 오고 뭐 데이트를 하자 만나자 아니면 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고백을 받아도 우리 샤넬님들이 뭔가 본인을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사람한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일이라던가 지위라던가 어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을 되게 잘 지키는 느낌으로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 사람의 외모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나온다. 자, 외모를 물었는데 이렇게 에이스 오브 펜타클을 나오면요. 저는 이 사람의 외모가 굉장히 뭔가 부유한 느낌을 풍기지 않을까. 아니면은 얼굴에 약간 둥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부가 좀 노랄 수도 있고 얼굴이 많이 둥글거나 눈이 동그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인상 자체가 둥글둥글하다거나 뭔가 부유한 느낌을 풍기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람의 그 성격을 봤어요. 성격은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데 좀 약간 제 생각에는 특정 성별할 때 굉장히 잘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남성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뭔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왠지 좀 술 같은 거 좋아할 것 같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할 것 같은 성향인데
데스가 같이 나오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자체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감형이고 굉장히 대화 소통도 잘 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을 깊게 알게 되면은 굉장히 무서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스 카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를 좀 얕게 하시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회생활 했을 때 이렇게 뭐 다정하고 친절하고 하지만 실제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막 쌩깐다거나 좀 이런 분 실제로 사회생활하면 은근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고 원래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워낙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말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깊이 알게 된다거나 좀 사적으로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좀 뭔가 인성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성향의 소유자가 아니란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어요. 이 사람은 우선은 상대방의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빛이 나야 되고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그리고 좀 성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많이 풍겨야지. 그래서 외모를 굉장히 많이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매력, 몸매가 되게 좋아야 되고 만약에 이 상대방이 남자분이라면은 이성을 볼 때, 여기 타로 카드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할 확률이 높아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까지 이렇게 빛이 나는 거의 연예인급의 외모를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이성한테 연락이 오거나 이런 이성한테 대시를 해서 성공을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이성과 만나고 사귀고,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좀 약간 외모를 많이 보고 약간은 수동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상대방이 확신만 주면은 어찌됐든 관계의 배를 열심히 밀고 나갈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자기랑 연이 맺어지고 자기가 운명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랑은 오래도록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루기 어려운 지점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 카드에 호랑이가 나오는데 호랑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좀 동물의 제왕이고 좀 다루기가 어려운 동물이잖아요.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뭔가 고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집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성적인 그런 야생적인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성욕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야생적인 본능이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받아주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이성을 만나야지만, 이 사람은 연애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눈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까다로운 눈높이에서 골랐던 이성한테는 잘해주려고 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할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그 12월 달에 한 주 어떤 일들이 있는지 봤거든요. 자, 우리 우선 12월 첫째 주에 우리 샤넬님은 집안에 좀 많이 계시는 느낌? 아니면 일에만 많이 몰두하시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순일까요? 전형적인 집순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현재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집 안에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집이든 직장이든지 간에 뭔가 내 실내에서 굉장히 생활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그 일에 굉장히 몰두하시는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혼자 좀 많이 계시는 느낌이고 본인의 일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느낌이다. 그리고 매출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집회사 하시거나 집에만 계신다거나 회사에만 계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실내에서 많이 지내시는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자, 2주차에는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성이 다가올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왜 어떤 이성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연락을 해온다거나 만나자고 한다거나 그럴 일이 있다고 했죠? 그 이성인 것 같아요. 그 이성이 분명히 2주차에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는데, 제 생각에는 전화를 해온다거나 카톡을 보낸다거나 문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아마 뭐 잘 지내? 뭐 어떻게 지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너 크리스마스에 뭐 하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아니면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다가오는 일이 2주차에 있고 3주차에 회로브 이어가 나오거든요. 이거 운명의 수레바퀴랑 비슷한 카드란 말이에요. 이게 3주차에 나온다는 거는 이 상대방한테 연락이 와서 두 분이 만나실 일이, 데이트를 한다거나 만나실 일이 3주차에 있는 느낌입니다. 3주가 크리스마스가 끼어있는 그 주 아닌가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쯤에 두 분이 데이트를 하든 아니면 이 상대방한테 여러분들이 고백을 받든 두 분이 사귀시든 그런 일들이 3주차에 있다. 자, 4주차에는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훔쳐본다거나 만약에 두 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성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그런 관계성을 빌미로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한다거나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2월에 있을 대박적 사건의 상대방이 아마 제 생각에는 2, 3, 4 이런 식으로 특히 3주차에 두 분이 분명히 데이트를 한다거나 고백을 받는다거나 그런 대박 사건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너스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뭐 하는지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피크닉 이런 거 가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좀 활동하거나 아니면 스케이트장을 가시는 분들도 있어 보여요. 왜냐면 여기 뒤에 스케이트 타는 것도 나오거든요. 아니면 피크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굉장히 이런 이벤트 야외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곳에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캠핑 좋아하시면 캠핑 가시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군가와 친구 아니면 가족 아니면 지금 보셨던 이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속에서 뭔가 이벤트가 벌어지는 곳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맛있는 음식을 두고 맛있는 술과 음식을 두고 함께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 나오니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따뜻한 햇살 속에서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보내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크리스마스 날 나 홀로 집에 아니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자, 우리 샤넬님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스승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과 관련이 많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저도 사실 이 조언이 많이 나와요. 저한테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오라클 타로를 뽑았을 때 이 카드가 종종 나오곤 했었거든요. 진짜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누군가를 위해서 치유해주고 무언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인도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뭔가 이런 좋은 카드가 나오는 걸 봐서는 여러분들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영혼이다. 뭔가 남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영혼이라서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언은요. 용서하라는 조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증오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외면하고 있는 상대방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인데 남편을 굉장히 원망하고 있다. 와이프를 굉장히 원망하고 있다 이러시면은 그 상대를 용서해주면 여러분들의 연애나 사랑이 뭔가 잘 풀릴 거라는 조언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 아니면 과거에 그런 대상이 있었다 하면요 용서해 주시래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시즌인데 미워하고 증오하느라고 그런 행복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원망하면서 제 인생을 굉장히 오랫동안 낭비해 왔어요. 그래서 이 조언이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게 부모님이든 애인이든 친구든 뭐 남편이든 가족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용서하면은요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고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 안 좋은 에너지에서 여러분들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부디 이 조언을 잘 받으셔서 아주 행복하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우리 샤넬님들 안녕.
자, 두 번째, 이 프라다 가방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샤넬님들 현재 연애 상황을 열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솔로시라면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잘나서 차마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백하지 못해서 힘드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이 느껴졌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인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썸을 타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상대방이 어떤 분들은 좀 이 상대방이 바람둥이 기질이 있어서 좀 여러 이성들을 이렇게 어장관리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을 외면한 채 다른 이성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인이 있거나 커플이신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보다는 본인의 어떤 명예나 지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몰두하느라고 우리 샤넬님을 제대로 이렇게 보살핀다거나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 뭐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골라주신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자, 12월 달에 일어날 연애적 대박 사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솔로가 맞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12월 달에 있을 대박적 사건은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마스에 이 추운 겨울에 혼자야. 아무도 없어.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준다거나 마음을 보여줄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뭔가 마음을 전하는 이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혼자 계시지가 않아요. 이 12월 달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근처에서 여러분들을 호감으로 바라보고 있다거나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과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떤 남자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으로 보이는 곳인데 그 선물을 이렇게 갖다 놓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 카드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입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은 보통 연애에서 관계 시작할 때 좀 이렇게 안정적인 관계를 시작하거나 누군가로부터 고백을 받을 때 많이 나오는 카드인데 이게 지금 12월 달에 있을 대박 사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과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정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인간과 사슴처럼 사실 인간과 사슴은 연애가 불가능한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함께하고 있어요. 이 12월 추운 겨울날에 서로를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나온 것도 저는 여러분들과 이 상대방이 굉장히 뭔가 경제력이든 나이 차이든 뭔가 그런 갭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상대방 너무 좋아하는 상대방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너무 잘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차마 내 마음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한테 사실 나도 너를 좋아하고 있었고 너를 만나고 싶었다라는 어떤 고백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만약에 커플이신 분이라면요 이 사람이 진짜 약간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보다 일을 더 중시한다거나 그런 상황에 계신다면은 12월 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쁜 선물들을 포장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분명히 생각했고 여러분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뭔가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 샤넬님이 알게 되면서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다행이고 또 여러분들이 솔로든 커플이든 12월 달에는 이렇게 따뜻한 보듬, 따뜻한 사랑을 받을 일이 있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참 다행이죠. 우리 샤넬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자, 우리 샤넬님은 내가 이렇게 컴컴한 밤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짐을 진 채 지고 가고 있는 나이 든 이런 할머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었구나는 걸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솔로든 커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나는 지금 아무한테도 사랑을 못 받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은 그게 아니라 아, 나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어떤 기쁨에 적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상대방과 소통이 잘 안 됐거나 이 상대방이 일 때문에 바쁘든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정말 약간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바람을 피는 것처럼 보였든지 간에 이 사람이 우리 샤넬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느낌으로 보였어요. 자,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봤거든요. 이 상대방은 우리 샤넬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느낌으로 속마음이 나오는데 우리 샤넬님이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려고 했다가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봐주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이 상대방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샤넬님이 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를, 내가 우리 샤넬님을 잘 챙겨주지 못한다거나 실제로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약간 다른 이성들한테 여지를 흘리고 다녔다는 거를 우리 샤넬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은 나한테 계속 뭔가 이별 통보를 한다거나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가 그나마 나를 받아들이는 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속마음은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솔로시라면은 이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샤넬님의 모습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거나 나한테서 뭔가 바라는 게 없어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로시라면은 이 상대방이 느껴지기에는 우리 샤넬님이 애초에 나하고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다가 내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줬더니 아니면 뭔가 연락을 했더니 나를 봐주네? 이런 마음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후에 우리 샤넬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샤넬님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이 상대방과 커플이시라면은 이 상대방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결혼하신 분이라고 하면요. 너무나 행복하게 가족들과 더 친밀해지고 더 사이가 좋아지는 흐름으로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솔로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되면서 더 이상 외로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그러니까 12월 달이 지나고 나서 더 행복한 모습, 더 안정된 모습 이러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12월 달에 외롭다고 울지 마시고 외롭다고 막 이러지 마세요. 아까 여러분들 모습 굉장히 외로움에 떠는 게 나왔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다행히 12월 달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따뜻한 햇살 속에서 이렇게 가족 같은 분들과 아니면 가족 같은 연인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말 사랑이 잘 풀려나가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상대방과의 관계성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이게 뭐 짝사랑이든 솔로든 커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로가 맞다면 이 상대방을 나 혼자 좋아하고 생각하느라고 긴긴 밤을 보내고 근데 고백은 못하고 근데 나는 자꾸 이 사람한테 매여져 있고 이런 거고요. 만약에 커플이거나 썸을 타시는 분들이라면은요. 이 상대방과 너무 소통도 잘 안 되거나 너무 혼자 많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 상대방이 약간 밤에 성적인 부분에 욕구만 느낄 때를 우리 샤넬님을 찾는다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좀 상처를 받았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사람의 사랑이 나는 뭔가 따뜻하거나 진짜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가시 같은 사랑이다. 나한테 자꾸 상처를 남긴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든 커플이든지 간에 이 상대방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관계성으로 나옵니다. 자, 이 상대방의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봤거든요. 자, 외모는요. 이 상대방 자체가 진짜 좀 날카롭게 생긴 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그려진 이 남자분처럼 만약에 이 상대방이 남자분이라고 한다면요. 비율도 되게 좋고요. 코도 오똑하고 턱도 날렵하고 굉장히 호감형의 외모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날카로움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생긴 대로 행동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상과학이라고 하는데 이 상대방이 좀 약간 날카로움이 많이 묻어나고 창백한 느낌이 많이 드는 약간 저승사자 같다는 느낌은 좀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좀 외모가 이런 식으로 좀 키도 크시고 굉장히 몸도 좋으시고 비율도 좋으시지만 좀 날카로움이 많이 묻어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을 봤거든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은 방금도 자, 여러분들 이 상대방의 모습으로 황제가 나와서 제가 자꾸 이 사람이 명예와 지위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몰두한다거나 연애에 있어서 조금 자기 멋대로 한다거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의 성격이 황제 카드가 또 나오거든요. 자, 이렇다는 거는 이 사람은 본인 위주의 확률이 좀 많이 높긴 합니다. 정말로 능력과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면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라던가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은 이 사람이 정말 남자분이 맞다면은 조금 여자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시각이 자기보다 아래라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조선시대 남존여비 사상처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사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남자 구독자님은 항상 반대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자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하늘, 남자는 땅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어떤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성이 강할 때 보통 이 황제 카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이 사람 자체가 정말 본인이 뭔가 가진 게 많아서든 지위가 높아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자기밖에 모를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어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처음에요. 굉장히 누군가를 좋아해도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되는지 몰라서 조금 뻘짓 같은 거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척 할 수 있고요. 좋아하는데 괜히 옆에서만 곁에서만 머물고 곁에서 맴들고 훔쳐볼 뿐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두 분이 마음을 확인해서 사귀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공식적인 걸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한다면은 그냥 바로 결혼을 선포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내 애인이야, 내가 만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알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이 사람 자체가 사귀게 되면은 거의 결혼까지 염두에 두게 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가끔 하다 보면은요, 이게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뭔가 이렇게 가진 게 많은 분일수록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냥 바로 연애를 좀 건너뛰고 바로 결혼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분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그 예전에 가부장적인 남자분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계속 뭔가 이렇게 자기가 돈을 벌고 해서 가정에 돈을 주면서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기능적인 면에 약간 꽂혀있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좀 이 연애 성향의 컵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통과 교감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낼 겁니다. 그러니까 처자식을 잘 먹여 살린다거나 월급을 잘 갖다 준다거나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잘 할 거예요. 근데 조금 소통적인 면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는 어떤 연애 성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12월 달에 1주, 2주, 3주, 4주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1주 안에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날, 이 상대방과 뭔가 밥을 먹는다거나 술을 먹는 일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연락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대방을 짝사랑하시는 게 맞다면은 이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밥 한 끼 먹을래요? 술 한잔 할래요? 이런 어떤 제안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이랑 썸을 탄다거나 커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우리 밥 한 끼 하자. 우리 술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제안을 해올 것입니다. 자, 2주 차에는요.
여기 보시면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샤넬님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그날의 가족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빨리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3, 4주차에 걸쳐 있더라고요. 연말이라고 해야 되나? 연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약간 그런 식으로 겹쳐져 있어서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은 3주차에 이렇게 거의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상대방을 만난다고 나왔는데, 우리 지금 프라다 가방 골라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희한하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는 그쯤에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애인을 만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2주차에 그렇게 만날 확률이 되게 높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같이 크리스마스 시즌 겸해서 뭔가 선물을 주고받는다거나 뭔가 이렇게 식사를 한다거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2주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차에 우리 샤넬님들은 미리 땡겨서 좀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느낌이 있다.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다거나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어떤 이벤트적인 거를 하는 느낌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3주차는 우리 샤넬님이 혼자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계시고, 아마 지금 이 썸을 타거나 여러분들의 이 커플이신 이분과 그냥 뭔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겨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빨리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4주차에는 이 상대방 분이 본인의 일에 굉장히 열중하는 느낌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느낌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이 상대방과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빨리 당겨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샤넬님들한테 조언을 열어봤거든요. 자, 이 카드 1번에서 나왔던 건데 여기서도 나와가지고 뭐지 했는데, 자, 우리 샤넬님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자, 저 역시 제가 타로 마스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 오라클 그러니까 저에 대한 조언 카드로 이걸 뽑았을 때 이게 종종 나오곤 했었는데, 우리 샤넬님들도 역시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일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뭔가 강의를 하신다거나 진짜 선생님이시라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이니까 종교적인 일,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타로 마스터 일을 하신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르치고 이끌 만큼, 치유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좀 고통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조언이 나온다는 거는 이 상대방을 기다리느라 많이 지치셨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자꾸 타로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 사람 때문에 지쳤어,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게 계속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참을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샤넬님들이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받고 싶은 어떤 사랑의 그릇이 크신 게 아닌가. 근데 사랑의 그릇이 크다 보니까 상대방이 조금 그러니까 사랑을 줘도 그게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약간 매일매일이라던가 좀 자주자주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서 이런 조언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좀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일어날 거래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충족시켜 줄 것인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일어나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요소 중에 있대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어떤 이런 세계에서, 어떤 영적인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세계 속에서 뭔가가 일어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이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언 보통 어떨 때 나오면요, 저는 항상 요새 기도를 드릴 때, 제가 배우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타로 마스터뿐만 아니라 제가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한테 좀 좋은 작품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좀 배우로서 인정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자주 올리곤 하는데, 이 카드가
좀 종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딱 보고, 아, 내가 정말 그렇게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이진 않지만 먼저 일어나야 될 것들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 카드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은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요. 좀 끈기 있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 비유도 정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과를 먹고 싶은데 사과나무를 5년 씹었어. 그러면 내일 사과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싹이 튀고 나무가 돼야 되고 그 나무에서 사과가 맺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내심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다. 우리 샤넬님들이 제 조언을 잘 새겨 들으셔서 일가사랑을 잘 풀어내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루이비통 가방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샤넬님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어요. 우리 샤넬님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애까지 낳으신 분일까요? 근데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다고 한들 만약에 정말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랑 뭔가 함께하는 느낌이 아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셨나? 돌싱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혼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 배우자랑 많이 싸운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저 결혼 안 했는데요 하면요.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은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하고 많이 싸운다거나 그 대상이랑 뭔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그 상대방이 사회생활 할 때는 굉장한 능력자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징징징징 거리는 사람같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결혼하신 분과 결혼 안 하신 분의 케이스로 느껴집니다. 자, 12월 달에 있을 연애적 대박 사건을 봤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선 결혼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한번 갔다 오신 분들도 해당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뭔가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 진짜 여러분들이 돌싱이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선물을 받을 일이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과도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준다거나 여러분들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느낌 으로 좀 많이 보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로시다. 그럼 이 상대방과 어디 놀러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정도 돼가지고 좋은 곳으로 같이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여행을 가고 또 그 상대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일들이 있다. 근데 좀 약간 이 상대방이 많이 바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결혼하셨든 지금 뭐 미혼이시든 여러분들이 뭔가 상대방은 있는데 그 상대방과 시간을 되게 못 보내는 느낌이 있어요. 12월 달에.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12월 달에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모습으로 매지션도 나오고 킹 오브 완즈 카드로 볼 수 있는 이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일이 굉장히 바쁘신 분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이 많이 바쁘고 정말 일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면은 애인이나 가족이랑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하여튼간에 이분이랑 한 번쯤은 같이 어디 놀러 간다거나 가까운 곳이라도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갈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상대방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일이 있지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혼자 계시는 느낌이 솔직히 좀 많이 듭니다. 혼자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많이 선물 받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풍요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찌됐든 이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속마음을 봤어요. 자, 우리 샤넬님은 이 상대방과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정말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서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 상대방이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웬일이야, 이런 느낌도 들고요. 어쩌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결혼 안 하셨다고 하면은 이 상대방이 과연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샤넬님들은 이 상대방과 뭔가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싶어 하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이 그런 어떤 사랑의 결실로 가는 길을 나를 데리고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과 정말 이렇게 행복한 시간, 풍요로운 시간, 이렇게 가족 같은 시간을 굉장히 보내고 싶어 한다. 자, 상대방 속마음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선은 되게 사람이 착하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모성애가 뛰어난 사람으로 보는 느낌이 있어요. 모성애, 부성애, 하여튼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상대방으로 보는 느낌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약간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섹시하고 좀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매적으로도 멋지고 그런 모습을 좀 바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격이 좋고 푸근하고 이거는 되게 좋지만 이 상대방이 바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웬 나이든 이렇게 푸짐한 아줌마가 나오는데 여기는 굉장히 날씬하고 매력적인 어떤 이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좀 더 외적으로 본인을 잘 가꾸고 더 섹시하고 더 밝은 모습, 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대방이 좀 진짜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철딱서니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약간 그 상대방을 그렇게 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철 좀 들어라.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철 좀 들어라,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서도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약간 지금 외모 관리가 잘 안 되시거나 성격은 되게 좋으시지만 본인의 전체적인 어떤 외적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아, 살 좀 빼지. 아, 좀 화장 좀 하지. 아, 좀 옷 좀 잘 입어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그런 거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두 분의 관계성 진짜 한번 볼까요? 어떤 관계길래, 지금 이분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진짜 두 분이 뭐, 사귀는 관계든, 결혼하신 관계든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두 분의 관계성. 두 분의 관계성은 진짜 연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회로 포춘이 나거든요. 이렇다는 건 연인이거나 결혼하셨다거나. 근데 왜 이 투 오브 소주가 나올까요? 이렇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우선은 진짜 여러분들과 뭐 애인이거나 결혼하신 분이 맞지만 마치 동성같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뭔가 이렇게 설렘을 느낀다거나 뭔가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분이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매력을 못 느끼다 보니까 실제로 약간 바람을 피우는 분도 계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지금 이 상대방이 나왔던 이 세븐 오브 컵즈가 사실은 바람둥이 같은 생각을 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하필 두 분의 관계성을 물어봤을 때 나이 든 여자랑 젊은 여자를 보여줘요. 이렇다는 거는 어떤 분들은 진짜 이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든 것이 싫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되게 젊은 사람이었다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어린 사람이었다라면 내가 우리 샤넬님을 더 특별하게 여긴다거나 더 이렇게 사랑해줬을 텐데,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세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좀 나이 차이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좀 있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우리 샤넬님이 썸을 탄다거나 애인 사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사이가 굉장히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좀 여러분들이 좀 예전에는 되게 뭐 날씬하고 멋있고 예뻤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살이 갑자기 쪘다거나 외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타로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성은 휠 오브 포춘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썸을 타거나 사귀는 사람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봤거든요. 우선은 외모가 스타카드가 나와요. 이 사람의 외모에 이렇게 스타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이 사람 자체도 외모가 뛰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면 이분의 모습에 그려진 카드에 이 처음에 매지션이 나왔거든요. 이 매지션이 좀 이렇게 연예인처럼 잘생긴 분들한테, 예쁜 분들한테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의 외모가 정말 굉장히 출중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자분이라면 여기 카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정말 외모가 뛰어난, 몸매도 굉장히 예쁘시고 피부도 하얗고, 자, 남자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연예인급 외모로 정말 누가 봐도 아이돌 같다, 배우 같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외모의 확률이 높습니다. 자, 성격은요. 이분의 성격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좀 안정감이 많이 묻어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난 구석이 없어 보이고 많이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좀 약간 처음부터 제가 약간 그런 걸 느꼈지만 이 사람이 진짜 좀 약간 이성을 좀 밝힌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성격이라던가 외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남자분이라면은 여자분한테 유독 약할 수 있습니다. 유독 친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성격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감이 있어서 딱 봤을 때 친절하고 다정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성질을 부린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이 왜 제가 약간 바람둥이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람둥이들이 이런 경우가 솔직히 은근히 되게 많아요. 오히려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이 이 사람이 친절하고 다정하게 굴어주니까 이 사람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바람이 나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거든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우선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누군가를 좋아해도요. 좀 쉽사리 다가가지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진짜 본인의 일을 많이 중시해가지고 상대방을 좀 많이 이렇게 방치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 먼저 본인이 연락을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계에 있어서 좀 답답하게 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이성들이 되게 답답해하고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막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해가는 게 아니라 수동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한다거나, 이 사람한테 뭔가를 제안을 한다거나, 우리 이런 거 하자, 먼저 제안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관계를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응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애적인 관계성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분은 분명히 아닌 느낌이 들고, 그리고 좀 오래 알아볼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어도 바로 이게 되게 적극적으로 되게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어도 오래 지켜보고 좀 이 사람이 문제는 없는지, 이 사람이 나랑 정말 맞는 사람인지 되게 오래 지켜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좀 신중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은 자기를 예뻐해주고 자기를 다룰 줄 알아주는 그런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거를 선호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약간 동물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동물성이 남자분한테 전 좀 많이 이렇게 카드에서 항상 느껴지는데, 동물성이 많다는 거는 좀 성적인 거를 많이 중요시 여긴다거나, 좀 약간, 어떤 관계에서 좀 약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개를, 요새 개 진짜 많이 키워보시잖아요. 개가요 되게 귀엽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이없는 행동 되게 할 때 많잖아요. 좀 인간이 했으면 무례할 행동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예뻐해주고 웃어주고 넘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만약에 인간이었으면 우리한테 해는 행동들이 굉장히 무례하고 좀 문제가 많은 행동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런 약간 동물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이 사람을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는 이성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조련을 받아서 다뤄질 수 있는 성향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이후에 우리 샤넬님의 흐름을 봤거든요. 와, 우리 샤넬님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샤넬님이 연애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랑 지금 너무 많이 싸운다, 진짜. 여기 카드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한테 소홀해서 너무 많이 싸운다, 이러시면요. 앞으로는 이 사람과 공식적인 확률이 굉장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거나, 정말 공식적인 애인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월드랑 교환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완성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소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랑 사귀는 사이다, 그러면요, 두 분은 결혼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사람이랑 지금 실제로 결혼 중이다 하시면 어찌됐든 계속 그 결혼을 잘 완성해 나가는, 그 결혼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1주, 2주, 3주, 4주를 따로 한번 봤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지 봤는데, 자, 1주 차에는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플러팅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아니면은 어쩌면은 새로운 이성이 여러분들을 되게 마음에 들어해서 플러팅을 하거나 연락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1주차가 그래요. 아니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우리 간만에 좋은 시간 가져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붙잡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주차에는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2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이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상대방과 결혼하신 분들이라면요, 이렇게 집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을 보내는 느낌으로 나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로시다, 그러면은 이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어쩌면은 그냥 이 상대방과 가족처럼 편안하게 실내에서 많이 만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새 되게 겨울이라서 춥잖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실내 데이트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실내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옷 같은 거 입고 대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주차에는요, 더월드가 나옵니다. 이렇다는 거는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3, 4주차에 걸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다. 아마 정말 되게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있는 곳에 가서 뭔가 되게 좋은 시간 데이트를 하신다거나, 이 상대방과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3주차에 혼자서 되게 좋은 시간 보낸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만약에 여러분들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면요,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굉장히 행복한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 거고, 그러나 연애적 사건으로 본 거기 때문에 3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확인받는 일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곳에서 데이트한다거나, 이 상대방과 간만에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수도 있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나와요, 연애적으로. 자, 4주차에는요,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계속 그 크리스마스의 여운을 즐기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좀 그 연말에 어떤 그런 분위기를 찾아서 또 놀러 간다거나 데이트를 즐긴다거나, 계속 좀 약간 연말 그 느낌을 즐기는 느낌? 이 상대방과, 아니면 이 상대방과 계속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못 냈다면은, 이 상대방이 그 연말쯤, 크리스마스쯤에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주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 상대방과 좋은 곳에 많이 놀러 가고, 좋은 거 먹으러 가고, 그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한테 뭐가 화나 있고, 제가
카드에서 받은 느낌은 이 상대방이 되게 바쁘다거나 본인 일 하느라고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못 써줘서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오히려 연말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신경 써주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하여튼 우리 샤넬님한테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조언을 받아봤는데 뭔가 결이 비슷해.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조언.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요, 벗어나시래요.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여시래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는, 만약에 이 상대방과 자꾸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상황에 처해시게 된다 그러면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방금도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주날 굉장히 행복하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행복하게 연애를 잘 지속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건강하지 않는 상황, 자꾸 싸우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조언이 뭐냐면 놔두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의 어떤 점, 아니면 두 분의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싸움을 걸고 있거나 그렇다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자연스럽게 그냥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편안한 어떤 에너지 속에서 그냥 놔버리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역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할 때 너무 간절하게 그거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끌어당겨야지 그게 정말 끌어당겨져요. 그거랑 좀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냥 놔주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요, 그거에 집착한다거나 그거를 계속 강박적으로 막 이렇게 끌어당긴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다 놔버리면요, 오히려 상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뭔가 건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에서, 집착에서 벗어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셨죠, 우리 샤넬님들? 제 조언을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이 일과 사랑을 잘 풀어내시면서 아주 행복하고 풍요로운 크리스마스 시즌 보내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네 번째 이 샤넬 가방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두 분의 관계성을 먼저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로 읽히거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좀 이기적인 느낌이 있는 사람, 아니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자, 아니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을 했는데, 아니면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 상대방이 좀 많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이. 그래서 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샤넬들이 분명히 어떤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상과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했든 아니면 그 상대방이 연애를 하든 동거를 하든 잘 풀리는 게 아니야. 뭐가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두 분의 어떤 그런 연애 상황에서 뭔가 재산, 돈에 관한 이슈가 많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아직 결혼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이렇게 함께하는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거나, 자, 결혼을 했다면은 이 상대방이 하고의 어떤 삶 자체는 굉장히 풍요롭고 금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이 상대방이 돈밖에 모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뭔가 되게 인색하게 군다거나 이런 지점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연애가 뭐가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뭔가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인색하게 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나는 지금 솔로예요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는 사람,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나한테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본인 하는 일, 본인 돈 버는 거에만 관심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솔로든 이런 뭐 썸이나 애인이 있든지 간에 이 상대방이 하여튼 간에 우리 샤넬님보다는 뭔가 이런 금전적인 거, 이득 이런 거에 좀 많이 밝힌다.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인색하게 군다. 그런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자, 12월 달에 있을 대박 연애 사건. 자, 여러분들 진짜 12월 달에요. 좀 누가 있어도 그 사람과 많이 함께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그 상대방과 너무 자꾸 싸우게 돼서 연락을 안 한다거나 서로 안 본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상대방과 좀 이렇게 거리를 두다가 갑자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지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로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 이 크리스마스 날 또 혼자겠구나. 또 이렇게 내가 크리스마스 날 여기에 지금 여름 원피스 입고 바깥에 있는 어떤 여자애처럼 굉장히 춥고 이런 시린 겨울을 보내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12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떤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로시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분과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쩌면은 그 사람하고 둘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만약에 이 사람이 뭐 회사 사람이다 하면 회사 사람들과 함께 함께 뭔가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함께 어느 집에 놀러 가서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파티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썸이거나 애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성이랑 뭔가 지금 잘 풀리지 않아서 과연 그 이성이랑 내가 뭐 크리스마스쯤 만나서 뭐 놀 수 있을까? 12월에 뭐 그 사람 만날 일 있을까 했는데 그 사람이랑 만나서 이렇게 뭔가 좋은 데 놀러 간다거나 저는 약간 펜션 같은 데 놀러 간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펜션에 놀러 간다거나 뭔가 이렇게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함께 뭔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있을 12월 달의 대박 연애 사건입니다. 자, 두 분의 관계성을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솔로든 애인이든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짝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 혼자 좋아하잖아. 나 혼자 밤마다 이 사람 생각하고 이 사람 그리워하고 그러는 거자. 이런 거고요. 만약에 이게 썸이나 커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 이 사람 기다리잖아. 나 혼자만 이 사람 그리워하고 생각하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두 분의 관계성에서 상대방과 뭔가 함께하고 좋은 그게 아니라 뭔가 항상 여러분들이 기다린다거나 혼자 생각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많이 들거든요. 관계성 자체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이 상대방이 진짜 밤에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가온다거나 그러니까 성적으로 그거 할 때만 되게 이기적으로 그런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솔로든 커플이든 하여튼 우리 샤넬님이 항상 뭔가 그리워. 항상 뭔가 외로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12월 달에 있을 이 상황에 대한 각자의 속마음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이 정말 좀, 약간 자기 원할 때만 나를 찾는다거나, 성적인 그런 게 있을 때만 나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나한테 다가온다. 마지못해 나한테 온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진짜 이 상대방이 본인의 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여러분들을 소홀하게 대한다거나 아니면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타오를 때만 여러분들을 찾는다거나 그런 일이 있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내 운명의 대상이고 내가 이미 운명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맞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고민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거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뭔가 만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성적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어떤 분들은 다른 이성한테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보다는 왠지 다른 것들에 더 꽂혀있는 느낌이 있고, 그 다른 것들이 어떤 분들은 일이 아니라 다른 이성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느낌? 그러니까 멀어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혼자 짝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이 사람은 나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이 상대방 속마음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두고 어떤 고민이 많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이 어쩌면은 여러분들과 다른 이성 사이의 고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선택할까? 다른 이성을 선택할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솔로든 이 사람이랑 커플이든 뭐든지 간에 두 분이 뭔가 좀 거리감이 계속 느껴지고 서로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관계성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 두 분은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워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받았고 너무너무 힘들다. 자, 이렇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솔로분이라면 이 사람이랑 내가 행복한 저런 성에서 함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괴로운 거고요. 이 사람이랑 썸을 탄다거나 이미 커플이신 분들은 이 사람이랑 내가 정말 이런 어떤 관계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걸 내가 꿈꿨는데, 이렇게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지금 나는 너무 외롭고 괴로워. 이 사람 때문에 항상 상처를 받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뭐 솔로든 커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계속 뭔가 힘들고 괴롭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외모를 한번 봤거든요. 이 사람의 외모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남자분이라고 한다면요, 좀 약간 이렇게 우락부락 하면서 약간 덩치가 되게 큰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도 두 분의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의 연애 상황에서 그 상대방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늠름한, 그러니까 완전 마동석처럼 근육이 장난 아닌 어떤 남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의 외모를 물었을 때 이렇게 스트레스 카드를 보여준다는 거는 이분이 남자분이라면요, 좀 거친 면모, 남성다움이 굉장히 묻어나는 외모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정말 근육질일 수도 있고 몸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약간 우락부락 우락부락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좀 그런 느낌으로 생기신 분일 가능성이 있다. 자, 여자분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반대의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되게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선이 곱고 예쁜 느낌이 듭니다.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분이라면 굉장히 여성적인 거고, 남성분이라면요 약간 우락부락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묻어난다. 자, 이분의 성격을 봤거든요. 이분의 성격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성실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노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좋아하고 어떤 도전을 좋아하는 반면에 또한 본인의 일에 있어서는 나름 열심히 하려는 성실성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평범한 듯 자유로운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이분의 연애 성향은 진짜 좀 일방적인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이 사람이 되게 자기밖에 모른다거나 이기적일 수도 있다.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연애 성향적인 면에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좀 바람둥이 성향도 묻어나요. 그래서 한 명의 이성한테만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이성한테 마음을 줄 수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이성들과 끝이 안 좋게 난다거나 이성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좀 짙게 나오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소통 교감이 조금 잘 안 되는 스타일로 저는 보이고, 자기 위주적인 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항상 연애를 하게 되면 싸우게 된다거나 좀 이런 느낌이 솔직히 좀 많이 묻어나는 연애 성향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하여튼 1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두 분의 어떤 흐름? 우리 샤넬님의 연애 흐름을 봤는데요. 우리 샤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과 뭔가 진짜 계속 연인을 유지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이 상대방과 지금껏 같은 비슷한 연애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상대방이
좀 약간 여러분들보다는 확실히 뭔가 좀 새로운 이성을 찾아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에만 굉장히 몰두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을 멀리 하려는 어떤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분이 만약에 금전적으로 얽힌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금전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관계가 유지되겠지만 연애적으로서는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나 가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한 번씩 되게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성적인 목적일 때 그렇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다가오거나 다가오다가 또 어쩔 때는 또 이제 다가오지 않고 근데 다가오진 않은데 그런 상태는 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보여서 두 분의 관계 자체가 좀 계속 멀어지고 함께 하지 않는데 뭔가 어떤 공식적인 사이가 있다면은 그거는 그냥 유지하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주, 2주, 3주, 4주 여러분들 어떻게 연애가 흘러가는지 봤어요. 자, 1주 차에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하고 뭔가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연락해가지고 전화를 한다거나 연락을 해서 지금 12월 달이고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뭔가 의견을 묻는다거나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알아보려고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과 되게 좋은 시간 보낼 것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 상대방 말고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과 여기 카드에 그려진 그림처럼 와인을 마신다거나 뭐 대화를 한다거나 좋은 시간을 보내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래서 집에서든 아니면 어디 어떤 공간에서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와인을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 자, 3주차에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되게 큰 선물을 해줄 수도 있겠다. 왜냐면 킹 오브 기프츠가 나오기 때문에 뭐 명품 가방을 사준다거나 정말 아니면 좀 고가의 어떤 선물을 해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4주차에는 또 이 사람과 뭔가 싸우게 된다거나 여러분들이 또 좀 상처를 받게 돼서 이 사람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실망할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어찌됐든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12월 달에 그래도 좀 뭔가 함께하고 같이 술도 먹고 대화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샤넬님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허락되었대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바람은 허락됐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세요? 진실한 사랑? 아니면 안정적인 어떤 금전? 이런 걸 바라시나요? 그게 어찌됐든 여러분들 현실로 이루어질 거래요.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대요. 확언을 하시래요. 끌어당기시래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좋은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시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이루어지신다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기도학원 시각화 많이 하세요. 저도 이 기도학원 시각화를 정말 몇 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 정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저는 이렇게 남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조금 제 생각을 남들한테 말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심지어 타로 마스터로서도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 배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남들의 시선을 받는 거, 남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다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학원 시각화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생각하는 거, 감정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학원 시각화는 정말 무적이다. 꼭 하셔야 된다.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러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월 달에 사랑하시는 분과 정말 달달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항상 일가사랑이 잘 풀리시길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마지막 이 LMS백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샤넬님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읽혔어요. 자, 첫 번째, 나 외로워요. 나 결혼하고 싶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두 번째, 나 이미 결혼했어요. 결혼할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 한 번 갔다 왔어요. 결혼했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약간 두 가지로 읽힌다. 결혼하고 싶으신 분과 한번 갔다 오신 분과 아니면은 세 가지구나. 결혼하셨지만 외로우신 분. 자, 우리 샤넬님 그 12월 달에 있을 연애적 사건을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샤넬님들이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누군가가 생겨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한다거나 연락을 해가지고, 뭐 같이 밥을 먹자, 술을 먹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우리 샤넬님을 많이 좋아한다, 사귀어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근데 약간 제 생각에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조금 두 분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 보이거든요. 이게 연애적 대박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한번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원하시는 분인 것 같다고 느껴졌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두 분이 같이 일을 하는 사이에서 아는 사이거나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어할 누군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받는 느낌은 우리 샤넬님 마음은 이 상대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자, 결혼하셨거나 돌아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결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결혼했다는 걸 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결혼하고 하신 분들, 그러니까 돌싱이라는 걸 알게 되시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을 되게 성적으로 많이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는 누군가가 생기는 게 12월 달에 있을 연애적 대박 사건입니다. 제가 두 분의 관계성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이것도 너무나 명확하게 두 가지 경우로 읽혀요. 진짜 여기에 나온, 그러니까 명확히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거나 이혼했거나 둘 중에 하나. 한번 결혼했거나 결혼하고 나서 이혼했거나 그런 관계라는 거고,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계약, 그러니까 직장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고백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발견한 것을 되게 기쁘게 여기고 내가 바라던 이상형이 나타났다. 드디어 내가 꿈꾸던 이상형이고 내가 샤넬을 너무 많이 좋아하게 됐다. 근데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밖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밖이라는 거는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에 굉장히 어려운 무언가가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 계속 좋아하는데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밖에다가 사랑의 눈사람을 만들고 사랑의 촛불을 켜두는 거예요. 근데 밖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태로워 보여요. 바람만 불면은, 눈이 또 내리면은, 이거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관계성으로 읽혀졌다. 자, 이 상황에 대한 각자의 속마음을 봤어요. 우리 샤넬님 마음 진짜 확실히 이 사람을 안 좋아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이랑 내가 뭐가 되겠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이차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이차라던가 서로 너무 이런 상황이 다른 것들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그 상대방의 어떤 애매한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 만한 어떤 능력을 못 갖췄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약간 회피형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사람이랑 나랑 그렇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거나 어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연 되겠어?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결국 이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나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이런 느낌? 자,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우리 샤넬님한테 어떤 마음을 보여줬는데 그게 어떤 좋은 결과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대면대면하게 관계를 만들어버렸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진짜 같이 일을 하신다거나 어떤 모임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면요. 내가 되게 용기를 내서 우리 샤넬님한테 마음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과일을 파는 어떤 자판이 나오고,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일을 안 하고 자포자기 하는 상태로 나오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지금 괜히 고백했다, 이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괜히 고백해서 관계만 더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이게 뭐야. 이런 속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샤넬님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찌됐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우리 샤넬님한테 12월에 있을 연애적 대박 사건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생기지만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람 같이 느껴진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한번 봤어요. 자, 외모는 굉장히 출중합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사람이 외모가 준수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외모가 굉장히 괜찮다. 상위권이다. 상위권이고, 성격을 봤거든요. 이분의 성격은 좀 충동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좋아하는 티를 굉장히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성격입니다. 왜냐면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를 내보이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참지 못하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면 계속 좋아하는 티를 낼 거예요. 좋아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놀랄 수 있고, 아, 저 사람 너무 무대뽀인데? 너무 막 드러내놓고 좋아하는데? 너무 소문내면서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자체 성향이,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고요.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되고요. 참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성향으로 나오고요.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어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이 사람 자체는 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누군가가 생기면은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연애가 아니라 바로 결혼으로 뛰어넘어 버릴 것 같은 연애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요, 돈이 없으면은 연애와 결혼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그 연애와 사랑의 금전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할 가능성이 많고, 약간 소통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같이 있어도 그 상대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약간 남자분들이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아프면 아프냐, 아이고 아파서 어떡하니, 이런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잘 못해서 관계를 되게 좀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대방을 풍요롭게 해주려고 하고 안정된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 소통에 있어서는 너무나 좀 못하는 사람. 안타깝지만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시는 분이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나면 좀 이렇게 외롭지?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위로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지? 이 사람 자체가 과묵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과묵하면은 아무래도 뭔가 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위로할 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왜 이 사람이 참지 못하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게요, 어쩌면 그런 성격일 수도 있어요. 과묵해서 계속 숨기다가 갑자기 팍 터트려서 드러내는 성격으로도 보일 수 있는 카드였거든요. 타워 카드랑 아까 저주먼트 나왔잖아요, 성격에.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제 생각에는 참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참았다가 터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되게 과묵하다거나 상대방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준다거나 이런 걸 좀 잘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후에 이 사람이랑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어떤 일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샤넬님하고 이 사람 있잖아요. 우선은 만약에 직장 동료라던가 어떤 모임 속에서 만난 관계라면은 친하게 지내는데요. 근데 나중에 우리 샤넬님이 약간 이 사람에 대해서 배신적인 마음이 들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이성이 있었네? 아니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나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보여주고 나서는 내가 안 받아주니까 바로 다른 이성을 한테 가서 그렇게 마음을 전했네? 이런 어떤 사실을 알게 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믿을 사람 없구나. 역시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뭐 이런 얘기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이분이 여러분들을 짝사랑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관계성에서 어떤 분들은 결혼하신 분일 확률도 되게 높아 보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과 이분의 나중의 흐름이 이 사람이랑 되게 그냥 편하게 같은 어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전우회로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여러분이 마음이 들었다가도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두 분의 관계성 봤나요? 봤군요. 자, 진짜 어떤 분들은 진짜 한번 결혼했다가 헤어지신 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랑 만나서 진짜 결혼까지 가셨다거나 결혼까지 갈 예정이었다가 깨지신 분들이라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사람을 한번 만나고 나서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고 역시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시는 것 같아요. 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여러분들의 연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봤습니다. 자, 1주차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성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는 이성이 12월 달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성이 여러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일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아니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거나 결혼하셨던 분이라면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자, 2주차에는 두 분이 메시지를 주고받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연락을 하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잘 지내니?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시는 느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카톡이라던가 문자라던가 전화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음을 전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샤넬님들이 이 사람한테 선물을 받고 나서 그 고마움으로 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해서 이 사람이 그 연락과 메시지 아니면 카드를 보고 되게 기뻐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주차에는 두 분이 뭔가 선물과 이런 크리스마스 카드 메시지로 서로한테 마음을 교환하는 일이 있고요. 3주차에는 스타카드가 나옵니다. 자, 굉장히 화려한 트리에 다양한 이 매다는 거 뭐라고 하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신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화려하게 나오는데 자, 3주차에서 4주차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거든요. 그때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 샤넬님이 이 상대방과 굉장히 이런 화려한 어떤 장소에 가서 이런 걸 즐기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때 데이트를 한다거나 굉장히 이렇게 트리가 화려하게 장식된 어떤 장소에 가서 데이트를 즐기신다거나 만남을 가지게 되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그 둘만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직장으로 얽혀져 있으신 분이라거나 모임 속에서 만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데서 보통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티에서 서로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느낌인 거고 마지막 4주차에는 이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어떤 그런 마음,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뭔가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조금 본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쯤에는 뭔가 이렇게 연락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확실하게 거절하는 의사를 보일 수도 있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사람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아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이 사람은 아니야 라는 어떤 결론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 시즌까지는 이 사람이랑 선물도 주고받고 메시지도 주고받고 어떤 파티에도 같이 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한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의사를 전하시는 게 아닐까. 미안하지만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니거나 나는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하여튼 당신을 만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상대방한테 전하면서 이 상대방이 굉장히 실망하는 이렇게 찢어진 쇼핑백을 들고 가면서 비를 맞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의 어떤 이런 연애 썸? 아니면 어떤 이런 주고받음이 아무런 결실 없이 그냥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자, 조언을 열어봤는데요. 결혼과 임신 카드가 딱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결혼하시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축하해주는, 여러분들의 수호령이 축하해주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임신하게 되면은 너무나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그 삶에 아주 큰 선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결혼하신 분들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임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또 한 번 결혼하고 임신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정도 더 결혼하시는 거죠. 그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결혼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결혼과 이런 임신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축복된 일이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조언이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샤넬님들이 이런 제 리딩을 들으시고 12월에 아주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 보내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